안녕하세요. 시골 전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대통령 선거 데이터 입력되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입력된 데가 직전에 제가 22곳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38군데 가지고 한번 그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여기도 뭐 개표 상황표에 보면 우리 총선에서 지금 총선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그 개표기에서의 오류라든지 뭐 이런 게 바로 드러나는 사례가 있어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구미시, 저번에 군산 거는 아마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고요. 구미시에 보면 여기가 32, 6232, 그러니까 6천 뭐죠? 관내 사전이죠. 관내 사전. 상무 사곡동의 관내 사전인데 6,235표가 교부됐는데 6,232표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3표가 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죠? 6232. 뭐야, 여기서 더 줄었네. 뭐 이게 재검표 맞나? 재분류가 맞는데 23시, 21시. 그러면 뭐지? 이거 뭘까요? 이, 여기 가로에 뭐가 2가 포함되어 있긴 한데 여기는 2고 여기는 1인데 그러면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하지 않아서 그냥 따로 두 장을 넣어서 계산한 게 여기 6232표에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본수에 포함이니까. 근데 여기는 그러면은 재개표할 때 같으면 이걸 그냥 놓고 하면 될 일인 거지. 왜 하나는 또 빼고 하나는 빼고 또 했을까요? 어쨌거나 6232표에서 6231표로 줄어서 그럼 이거 어딘가에 기록은 되어 있을 텐데 이 지금 개표상학표상에는 나타나 있지를 않네요. 아무튼 여기 뭔 문제가 발견돼서 재개표를 했는데 재검표가 아니고 재분류, 예? 그 기계에다 집어넣고 하는 작업을 똑같이 해봤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여기도, 예? 당초 했을 때는 1746명이었는데 1754명, 8명이 줄고 윤석열 후보는 3989표에서 4000표로 11표가 늘고, 예? 심상정 후보는 4표가 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5표가 늘고, 예? 3, 3, 4, 0, 2 나머지는 뭐 같네요. 어쨌든 기계에서 분류한 5,927표에서 더 분류를 했네. 예? 그리고는 분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305표에서 276표로 줄었어요. 이게 엉터리라는 거야. 이거 개표기는 똑같은 기계에서, 예? 똑같은 기계에서 3052번 똑같잖아요. 똑같은 기계에 요 한 장이 뭐 때문에 줄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은 한 장을 빼고 돌렸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예? 이거를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개표 결과라고 나온 거를, 예? 그러려니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다른 사례도 하나 보고 지나가죠. 성동구, 서울 성동구의 마장동 관내사전, 마장동 관내사전 기계번호도 같고요. 9시 47분, 0시 40분. 여기서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4736, 4736, 4736 똑같아. 근데 여기는 아예 뭐가 개표를 해놓고 공표를 안 한 상태에서 다시 재분류를 한 거네요. 이 시간이 지나서 너무 이게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문제 있다 그래서 다시 한 건가? 뭐 숫자는 다 같아요. 4736 제로. 여기 그 처음 이렇게 표에 출력된 거에 나온 거는 숫자도 같고 그 수도 같아요. 저기 분류한 개수도 같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2379에서 2387 8표가 늘고, 국힘은 1967에서 1970 3표가 늘고, 1표가 늘고, 예? 그렇게 해서 75에서 87 12표가 더 많이 처리를 했네요. 새로 제가 분류를 하면서는. 그래서 11표가, 이것도 뭐야, 숫자가 같은데 왜 2376, 4735, 이놈들 이거 봐. 저도 뭐 하면서 보는 거니까요. 4736인데 얘들이 기계적으로 여기 숫자를 그냥 적은 것 같아. 근데 이게 4735예요. 예? 제가 여기서 계산하다 보니까 하나 차이가 나서 보니까 4735인데 두 번째 넣은 거는 4736이네. 이걸 잘못 적은 거네, 얘들이. 4735라고 적었어야 되는데 시컷 해놓고 나니까 4736이 나와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기계에서 출력해가지고 나온 종이거든요. 그게 이 멍청한 새끼는, 이 기계는 분류도 못할 뿐만 아니고 이 계수를 못한 거야. 뭐냐 이거. 79, 69, 1969 여기 2가 늘었고 18, 2, 0, 0, 0, 1, 0, 1, 0, 0. 그래? 이게 뭐 이래? 4, 4, 7, 7. 그러네. 2가 늘었네. 계수를 하면서는 2가 늘었고 해보니까 4736이 나왔는데 당초의 기계는 4735라고 했어.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분류를 한 거구만요. 어쨌거나 또 안 맞아요. 여기도 막 10장 가까이가 들락날락이에요. 그러면 이게 늘 얘기하지만 이 2379가 2387이 됐다면 여기 2379표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여기에 8개가 더해졌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를 구성하는 이 투표용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모의투표, 대구 남구에서 모의투표한 얘기 뉴스에 봤죠. 그 스카이데일리에 나온 내용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1969표에서 1970표가 됐다? 그러면 요건 온전하게 유지되면서 뭐가 분류를 하나를 더해서 하나가 더 들어갔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표기는 하여간 오류가 난 걸로만 해도 못 믿겠다. 근데 뭐 지역별로 다 이렇게 편중되게 나타나고 하니까 그거는 좀 이따가 저기 집계해 놓은 표에서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요거를 나누어서 기계에서 나온 이 득표 수는 숫자까지는 인정, 합산해서는 인정하지만 이 분류된 결과로는 인정 못해. 그리고 여기 사람이 재확인한 요 득표 수를 가지고 다시 득표율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볼까요? 기왕 성동구를 봤으니까 성동구에서 보면 뭐 이건 익숙하잖아요. 쭉 밑에 하여간 그 기계에서의 득표수,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 해서 쫙 집계를 한 다음에 여기에 합계를 해 놓은 거예요. 요게 기계에서의 집계수입니다. 득표수, 그걸로 득표율을 계산하고, 요거는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인데 그 득표율이 여기에 따로 계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표기에서는 당일 득표율에서 38.3%를 얻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35%밖에 못 얻었어요. 그 차이가 3.3%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 쪽은 4.9%를 이제 도둑질 당한 거고, 그게 이재명 후보한테는 4.3%가 가고 나머지 기타 군소 후보들한테 0.6%가 갔다는 식으로 의미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요 다음에 그
다시. 자, 기계에서 득표한 이 득표수는 내가 못 믿겠고,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총 유효 득표수에다가, 총 유효 득표수가 위에 그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여기다가 별도로 내가 계산했던 이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을 곱합니다. 곱해서 요 숫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거소 구개 같은 경우는 수개표 했다는 전제로 그냥 합산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당초 발표한 대로 따르면 53대 43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긴 것으로 나오지만, 개표기 조작만 없었고 전부 만약에 수개표를 했다면 57대 40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3.3% 양쪽 빼서 놓고 하는 게 차이가 나는 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가 개표기 조작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았냐? 자, 개표기에서의 당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일에 그 득표수가 처음에 개표기를 통과한 거랑 사람이 한 거랑 합치면 요 숫자에다가 이제 개표기 조작을 뺀 득표율로 계산했을 때 숫자를 빼면, 개표기 조작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일 득표수에서 3061표를 덕을 받고요. 관내에서는 2964, 당일은 656. 아이고. 그래서 요거를 합계를 해보면 이재용 후보는 6681표를 개표기 조작으로 덕을 받고, 윤석열 후보는 7791표를 도둑질 당했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상대적으로 1, 2 후보 차이를 보면은 14,000표 가까이가 이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한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빠지고 이쪽이 넣어준 거니까. 그리고 이제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확인한 득표율 기준으로 봐도 이게 한 85% 정도 되잖아요. 당일 득표율로 따지면은 한 7, 66, 65, 55% 정도 되나? 그죠? 이 두 사람 비율로 따지면 57% 정도 되네요. 57% 정도 되는데 여기 관내는 87%, 8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득표율이 득표율로 계산한 건 아니죠. 두 후보 비율로 따졌을 때 관내, 관외, 국외 부재자는 뭔가 선거인수가 부풀려져 가지고 이쪽에 더해졌을 것이다. 왜냐? 이 두 개의 모집단이 99,000, 58,000, 99,000하고 아니지, 관내 합치면은 99,000은 당일이고 사전선거한 사람이 8만 명이면 그냥 똑같은 모집단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선거를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득표율 차이가 나냐? 그래서 관내, 관외, 국외 그 사전선거인수에 미리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통해서 수를 부풀린 다음에 그만큼을 민주당 쪽에 넣어줬다. 이재명 후보 쪽에. 그래서 요 비율대로 다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국힘 쪽은 그냥 독립변수 두고 요 숫자를 그대로 갖다 놓고 요 비율대로 계산을 해서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한테는 실제로는 2373명이 투표했지만 31,426명이 개수가 됐으니까 요 숫자를 빼면 11,054명이 54명 정도가 부풀려져서 더해졌을 것이다. 관외는 3,041, 국외 부재자 454 해서 14,549명이 여기에 더해져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요 18%라고 하는 거는 요 숫자가 실제로 이제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 비율이잖아요. 예? 요 세 개만 따지면 실제로 사전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 8815명인데
그 중에 14,549명 정도가 부풀려졌다고 하니까 그 비율로 봤을 때 여기 18%가 얹어졌다. 그러니까 100명이 실제 참여할 때 18명이 얹어졌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풀려진 숫자를 빼고 계산해 보면 62대 35로 격차는 더 벌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 지금 38군데를 입력했다고 했는데 그거를 제가 여기에 요약해서 나타낸 겁니다. 우선 총량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요, 지금까지 38곳을 넣은 36곳을 넣은 거를 보면, 그때 총, 투표자 수가 3,300만 명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480명을 넣었다 그러면, 480만 명을 넣었다 그러면, 한 지금 전국의 한 14.5% 정도 투표자 수를 지금 다 입력해서 결과를 얻어낸 건데, 우리가 이 결과는 알고 있잖아요. 0.7% 차이로 이겼다는 거는. 근데 지금까지 38군데 입력한 결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51.5대 윤석열 후보 45.1로 지는 걸로 나옵니다. 뭐 이거는 어차피 담은 0.7%로 이길 거라는 거는 아는 상태에서 이걸 보니까 좀 편안하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선거 개표 방송을 쭉 보는 과정이라 그러면 이제 좀 불안불안하죠. 이게 그때 실제 선거에서도 새벽 2시 몇 분인가 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 가지고 쫙 그나마 유지를 하고 갔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까지는 제가 38개 입수해서 입력한 지역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이 입력이 되다 보니까 지금 51대 45 선관위 개표 결과로만 따지면. 그런데 중요한 건 이쪽입니다. 여기가 제가 조금 전에 성동구에서 설명했던 그 사람이 직접 투표했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그 득표수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이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38군데의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48.8대 이재명 후보가 47.9로 이제 역전이 여기 개표기 조작 결과만 빼도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숫자는 요거 빨간색으로 표시한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개표기 조작만 빼도 3.6%가 줄고 윤석열 대통령은 3.7%가 늘어요.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7.3%가 이제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왜 그 개표기 조작에서는 이쪽을 빼서 이쪽을 넣어준다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니까. 그래서 요 득표율이 7.3% 차이가 생깁니다. 개표기 조작만 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0.7%라는 거를 알잖아요. 0.7%를 이긴 거를 아는 상태에서 이 숫자를 비교해 보면 이거 이제 쭉 전국이 만약에 다 했는데 7.3%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개표기 조작으로만 8% 득표율 차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7.3%에다가 0.7%를 더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전선거인 수 부풀려진 숫자까지를 빼고 계산한 그 득표율을 보게 되면 선관위 발표에서는 51.5였는데 51.5대 45.1이었는데 그 개표기 조작 결과하고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기를 전부 빼고 계산을 하게 되면 52.4대 44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관위 발표에서 7.5%가 차이가 나죠. 이재명은 7.5%가 줄어들고 윤석열 후보는 이 영향을 다 빼고 나면 45.1%에서 52.4%로 늡니다. 그게 마이너스 7.5%, 7.3%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양쪽의 격차는 14.8%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니네. 요 앞에서는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여기다 0.7%를 더하는 게 아니고 그냥 7.3%가 이기게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를 다 합치게 되면
14.8%로 이긴 걸로 나오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 결과는 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 데이터 입력하는, 늘려갈수록.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고 저도 예측한 것처럼 대략 15% 정도 차이가 날 거다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절묘하게 보면 요거랑 요거랑 또 반반 정도가 돼요. 예? 저는 데이터 입력할 때마다 여기서 입력이 되고 나면 입력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여기다가 붙여 놓으면서 그냥 결과가 집계될 수 있게 해놨는데, 요거랑 요거랑 희한하게 반반이 되네. 그러니까 얘들이 전국 지표를 일단 이 뭐 7.5, 15 요 정도로 그냥 그 뭔가 목표 값으로 정해 놓고 그 조작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국 총괄을 받고 지금 데이터 입력된 데가 뭐 이렇게 지역, 전국을 대표할 만한 지역이 아니고 어쨌든 그 어딘가 편중되게 지금 데가 입력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죠. 요 표는 이재명 후보가 개표기에서 덕을 봤다고 한 표를 숫자를 옮겨다 놓은 거고, 요거는 윤석열 후보가 손해본 숫자를 옮겨 놓은 거고요. 요거는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 숫자 비율.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평균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숫자에서 합산을 해서 다시 이 비율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그 뭐 크게 의미는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나중에 최종 결과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걸로 그냥 단순히 평균을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이재명 후보 쪽만 볼게요. 자, 전국 평균이 그냥 지금 38개 지역 평균이 4.0%가 이재명 후보가 덕을 봤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쭉 지역별로 한번 보세요. 전북은, 그러니까 4.0%라는 걸 기억하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전북 6군데 입력했는데 다 작게 나오죠. 4.0 전국 평균보다. 인천은 뭐 한 군데밖에 아니니까 이거 대표할 만한 수치는 아닌 것 같고, 서울 보면 4.0%에서 왔다 갔다 조금 작은 수준. 네? 그렇죠? 부산은 높고 하나밖에 안 되지만, 대구 요것도 2개밖에 안 되니까 뭐 대표할 수는 없는데 조금 평균보다 낮고, 광주는 낮습니다. 희한하죠? 예? 이번 4.10 총선에서랑 숫자랑 비슷하지 않아요? 경북 여기 뭐 울릉군이 너무 낮게 나왔지만 대체로 조작값이 높고, 이것도 이번 그 4.10 총선이랑 비슷한 추세예요. 경남도 그렇고, 경남 부산도 높았었어요. 그 4.10 총선에서의 조작, 그 개표기 조작 비율 자체가. 그리고 경기도 연천도 다 높게 나타나고, 뭐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추세로 봐도 여기에 뭔가 이번 총선의 거랑 비슷한 정도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예? 전라도 쪽은 다 낮아. 희한하죠. 예? 광주도 낮아. 그리고 경북, 경남은 높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 비율을 한번 보시죠. 전국 평균이 12.9%니까 한 13% 정도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쭉 따라와 보시면, 전북 평균 정도 수준이네요. 그랬었나? 4.10도. 인천은 뭐 한 군데니까 비교하기가 그렇고, 서울 왕창 높습니다. 이것도 4.10 총선이랑 흐름이 비슷해요. 12.9%, 13%보다 다 높죠. 여기는 어디야? 대구, 부산 낮죠. 광주는 또 광주대로 또 높죠. 이 광산구는 이상해. 광산구는 지역 4.10 총선 분석할 때도 광주에서랑은 얘가 뭔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그랬던 경향이 있어요. 경북 확 낮고, 예? 이 사전선거비 부르시고는 확 적다는 얘기예요. 경남도 낮고, 예? 경기도는 평균 수준 가나? 아니지, 평균 수준보다 많이 높죠. 평균으로 따지면. 이게 특히나 이 인구수가 많은 데가 이렇게 높으니까.
그 강원도는 뭐 몇 군데 안 넣었는데 광원도는 좀 낮고. 그 이게 이것도 광역 시군 구별로 뭔가 세팅값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대통령 선거 데이터는 저는 그냥 이 총량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입력 각 그 지역구별로 제가 크게 살펴보면서 지나가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요것도 뭐 데이터를 지금 그 각 전국의 250 몇 개 선거구에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다 신청을 해놓고 그게 또 뭐야 4.10 총선에 신청해 놓은 거랑 대선이랑 막 뒤 꼬여가지고요. 이거 하나 빠진 거, 이빨 빠진 거 받아내려 그러면 저를 도와주시는 분도 저랑 아주 개고생입니다. 그거 뭐가 빠졌는데 보면은 뭐 시컨 데이터를 받았는데 보면 관내가 없고, 또 시컨 받아서 보면 관외인데 이거는 수개표하고 개표기 결과를 나눠 놓지 않고 그냥 한 장에다 뭉뚱그려 적어 가지고 또 그것도 따로 첨거, 이러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랑 4.10 총선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고민이 그겁니다. 4.15 총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자료도 지금 신청을 해서 작업을 착수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4.15 때는 이 개표 상황표 내에서 이 개표기의 득표율이랑 재확인 득표율이랑을 비교하는 작업을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래 놓고 개표기에 문제가 있다고만 의심만 했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로 그 뭔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 보니 이게 그 뭐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저는 제가 전문 유튜버는 아니지만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이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가 그냥 그 뭐 역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료? 예? 그래서 뭐 아주 그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일 건 아니지만 기왕 이 4.10 총선이랑 대선까지를 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는 4.15 총선부터잖아요. 그래서 4.15 총선의 데이터도 그 개표 상황표를 전부 청구를 해서 이걸 받아서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거 뭐 내일 그 황교안 대표님을 뭐 인사드릴 겸 해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좀 부방대에서 여기 절 도와주는 분한테 좀 확실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그게 한 돈 100만원 이상 들어요. 한 번 선거에 그거 다 받으려 250군데 거를 한 군데 5천원씩만 주고 받는다고 해도 100만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해서 흔쾌히 오케이 하면 그냥 제가 뭐 이제 그거는 막 서둘러 할 일은 아닌 거죠. 지금처럼 4.10 총선 자체는 이게 지금 뭐 그 소송도 걸려 있고 한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서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막 서둘렀는데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지역별로도 분석을 하지만 그걸 지금 4.10 총선이랑 아니면 요 대선을 중간에 끼워서 그 지역별로 요런 뭐 조작 값이라고 그래야 되나? 요런 변수들이 어떻게 변해 오는지 그런 거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기왕 제 채널이 뭐 날아가지 않는 이상에는 이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딱 그 세 가지 정도는 여기에 다 뭐 아카이브 형태로 저장이 돼 있어서 누구라도 개표기의 문제를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 시골촌보라는 채널에 와서 보면 참고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막 데이터를
계속 입력하다 보니까 이 새끼손가락은 컨트롤 키를 하도 누르고 있어가지고 지금 신경통 오게 생겼어요. 왼쪽 오른손 저 검지손가락이랑 그건 마우스를 하도 굴려가지고. 그래도 이게 뭐 제가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걸 제가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누가 보든 말든 그 4.15 총선 데이터까지를 해서 올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계속 갖게 되는 이런 느낌상 이것만 정말 제대로 확산이 되고 알려지면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뭐 사전선거가 없어지건 뭐 현장 투표, 현장 개표가 되건 뭐 최소한 다음 선거에서는 어찌됐건 인쇄날이는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돼 가는 과정에서 과연 개표기의 효과가 뭐냐? 얼마 전에 그 울릉도랑 백령도 예를 들어서 개표기가 사람보다 절대 빠르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배 가까이 걸린다. 뭐 그런 예도 들었고, 실제로 이 개표기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그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렇게 조작됐다는 거를 그 소스 데이터를 소스 코드를 뒤져서 뭐 증명만 해낸다 그러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 주동한 놈들 다 잡아놓고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좋고, 그렇게 상황이 되도록 엮어가는 것도 이 역할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정리가 되고 제자리를 잡게 된 과정에서도 이 제가 만드는 이 데이터는 나중에 좀 진짜 사료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게 선관위에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발표한 적이 없잖아요. 기계 득표율은 어떻고 뭐 사람 득표율은 어떻고 이런 거를.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이걸 책을 내라고 그랬는데, 아유 이거 뭐 옛날에 엑셀 책이야. 그냥 엑셀 작업하는 과정을 그대로 이미지로만 뚝뚝 떠서 편집만 해서 올려다 보니까 됐는데, 이거는 이걸 숫자를 어떻게 취합을 합니까 제가? 그걸 말로 다 풀어야 되는데 책에다가 이 숫자만 쫙 내려놓고 책이라고 팔 수는 없잖아요. 이 숫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짓거리는 이 얘기를 어쨌든 잘 정리해서 다 책에다 담아야 되는데, 아유 저는 그럴 자신까지는 없고, 그냥 이게 소스 코드 이 로 데이터 형태로 그냥 들어있게 되면 이게 그냥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선관위에서도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문제를 제기를 하고 공표가 됐을 때 선관위에서도 해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보안 목적상 영상으로만 올리고 제가 개표기 득표수, 재확인 득표수 각 동별 뭐 투표소별로 입력한 그 데이터는 아까워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픈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오픈 시켜 놓으면 선관위에서 너무 쉽게, 제가 한 달 가까이 지금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 거를 걔들은 제 거 갖다가 열어놓고 거기 숫자 이리저리 또 그냥 엮어가면서 뭔가 해명할 자료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소스 코드는 제가 오픈을 못하고 이제 링크를 못 시켜드리고 영상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이 작업이 410은 이제 뭐 거의 90% 이상 됐고, 이제 이빨 빠진 부분만 잘 떼어 놓으면은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선관위와의 싸움이 일단락 됐다. 뭐 이게 이기든 지든 이 자료가 그 개표기를 사용하지 않는 쪽의 근거로 사용되든 안 되든, 하여간 선관위랑 뭔가 논쟁이 싸움이 되고 그게 끝났다 싶을 때 이제 이 영상하고 함께 여기다가 제가 사용했던 입력했던 데이터를 전부 오픈할 계획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굳이 책으로 쓸 것도 없는 거고, 관심 있는 지역구 있으면 관심 있는 지역구 영상 찾아서 보시면 되는 거고,
뭐 그런 형태로 제가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해 가고 있습니다. 뭐 415 데이터까지 넣는 거는 좀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그냥 저도 좀 여유 있게 그 좀 평소 생활로 돌아가서 평일날 기계 돌려놓고 예? 같이 당구라도 한 게임 쳐가면서 예? 잔디도 좀 깎는 주기도 좀 빨리 하면서 이렇게 좀 일상을 찾아가면서 천천히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요 자료도 지금은 뭐 한 세 번, 네 번 올렸나요? 처음 어디 한 지역구 경북 어디 거, 경기 포천신가 데이터 하나 잘못 들어온 거 가지고 해서 요런 흐름이 있다고 한번 소개했고 6개 모아졌을 때 했고 22개 때 했고 지금 이제 38개 됐을 때 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쪽에 그 410 총선 데이터를 막바지에 지금 다 데이터 입력하고 하느라고 조금 이제 요 대선 자료에는 조금 소홀히 했었는데 이 자료도 넣는 대로 뭐 10개가 모아지던 5개가 모아지던 적당히 요 숫자가 뭔가 의미 있는 숫자가 보여질만 하다 싶을 때는 그렇게 좀 더 자주 이렇게 저기 영상으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이 언제 공개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주말 일요일 오후고요.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